자, 수업 마무리 짓게 77번 한번 해볼게. 데이의 11하고 12. 77번은 이제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합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100이다 라고 했고 어떤 등식이 성립을 한대. 절대값의 a의 n 플러스의 1은 뭐냐? 이거 그냥 s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쓸게. 같지 않대. 절대값의 s에 n 플러스의 1 마이너스 절대값의 s의 n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n의 최소값을 m이라고 돼 있나?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15다 이렇게 나와 있다. 공차도 찾아보시고 최소값도 찾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일단 등차 수열은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공차가 자연수 d라고 했고요. 첫 항이 마이너스의 100이니까 이제 항이 점점 0에 가까워졌다가 양으로 바뀌고 쭉쭉쭉쭉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대충 어떤 흐름인지 그림으로 느낌상 가보면 일반항 이제 AN이 마이너스 100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AN의 합인 SN은 마치 이제 적분한 것처럼 대충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이런 식으로 커져가는 이 함수 이렇게 될 거야. 맞냐? 당연히 이 음수까지를 계속 더하면 가장 작은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러다가 그에 반대되는 양수들을 더하다 보면 언젠가 요거랑 요거가 적당히 상쇄가 돼가지고 0을 넘나드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식을 보니까 일반항의 절대값, 즉 부호도 중요하고 SN의 절대값, 즉 부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항이 0을 넘나드는 곳 그 다음에 SN이라는 것이 0을 넘나드는 곳 이 둘 다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좀 이름을 붙여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 정도에 뭐 S부터 먼저 해볼까? 여기까지가 다 음수야. SN의 합이 음수입니다. 마지막 음수인 것을 S의 P라고 하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곳을 S의 P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볼게. 마찬가지로 일반항도 마지막으로 음수인 항을 A의 Q, 즉 N이 Q일 때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뭐 0 이상이든 양수든 비슷한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걸 A의 Q 플러스 1이다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지금 P가 Q보다 더 큰 거예요. 당연히 일반항이 먼저 양수로 바뀐 다음에 차곡차곡 음수가 채워지면서 나중에 이제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처럼 Q보다는 P가 좀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 n이 뭐 당연히 1에서부터 이제 쭉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q 근처 좀 생각하게 q-1, q 플러스 1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쭉쭉쭉 가다가 p 근처도 봐야 되니까 p-의 1, p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정했다는 뜻이냐면 a의 n 일반항은 여기 q까지는 다 음수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수야. 물론 이 P 동네까지도 다 양수긴 하겠지. 자, 그 다음 수열의 합인 SN이란 친구는 여기 P까지는 음수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음수고 그 다음부터 양수가 돼가는 거. 그리고 그 전에는 다 음수다 뭐 이런 상황을 볼 거예요. 이제 Q랑 P가 이제 관건인 거지. 일단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게 최대 최소가 있다는 건 대부분, 즉 이거의 바깥에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 왜 성립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기 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부터 한번 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n equal 뭐 3이라고 쳐보자. 물론 m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3보다는 큰 값이라고 치면 3을 예시로 들 땐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 한번 느껴보려고. 모르니까. 자, 실제로 해볼게. 좌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절대값의 a의 4고요. 걔는 한 이 정도 있다고 치는 거야. 연습 삼아 해보는 겁니다. 대충 음수겠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a4로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 우변을 한번 볼게. right를 한번 보시면 절대값의 s의 4 마이너스 절대값의 s의 3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 s도 지금 다 음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s4에다가 빼기라서 s의 3 이렇게 되면 이거 분명 마이너스의 a4가 맞는 것 같아. 그치? 대충 이런 식으로 요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연수 n에 대해서는 등식이 꽤 쉽게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과연 이 q 동네 그리고 p 동네에서 저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자, 해볼 거야. 경계가 q인지 q 플러스 1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n equal q일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부터 볼게.
좌변은 자 n 플러스 1인 거 잘 보시면서 절대값의 a의 q 플러스 1이야. 이거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면 이건 그냥 a의 q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면 우변을 한번 볼게. 우변은 n이 q니까 절대값의 s의 q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의 s의 q 이렇게 나오고, 자, 동준아 s는 이 q 동네에서 여전히 다 무슨 수야? 다 음수. 그럼 음수로 내보내보자. 마이너스 s의 q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s의 q.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게 마이너스 s의 q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a의 q 플러스 1이겠지. 맞냐? 그렇다면 얘네들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얘가 무슨 수면? 0만 아닌 숫자면 달라지겠지. 그치? 아, 그러면 물론 조심해야 되긴 해. Q일 때 달랐다고 해서 얘가 최소라는 보장은 아직 없으니까 더 작은 것도 다르면 안 되잖아. 검증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노심초사 한번 이것도 검증해봐야지. n이 Q-1일 때는 어떤가? 얘는 등호가 성립하고 얘부터 등호가 성립 안 하면 이게 최소가 될 거니까요. 이해되시지? 자, 이건 빠르게 검증하자. 좌변은 이거 그냥 암산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열심히 안 쓰고 바로 써도 될 것 같아. n이 Q-1이면 a의 q야. a의 q는 여전히 음수로 내가 설정했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의 q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거냐? 절대값 q-1이 저기 들어가면 s의 q. 뭐니까 그냥 쓸게. 이거 마이너스 절대값 s의 q-1인데 건우야, q 동네에서는 이 동네야. s는 여전히 다 무슨 수냐? 음수. 그럼 이거 마이너스로 나오고 이거 플러스로 나오고 나오면 이거 마이너스 AQ가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등호가 성립했는데 처음으로 등호가 성립 안 했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바로 n의 값의 최소가 등장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치? 자, 그래서 이 q가 좀 이따가 구해야 될 m이라는 거고, 그 q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여기지. 음수에서 처음으로 양수로 바뀐 여기. 이 상황을 좀 이따 보자. 당연히 q를 아직 모르니까 답은 안 나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아마 이쪽이 15랑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n equal p일 때로 검증해보자. 이 동네야. 자, 그러면 좌변 절대값의 a의 p 플러스 1인데 a는 아까 이미 플러스로 바뀌고 다 플러스예요. 여기 다 플러스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를 보면 절대값의 s의 p 플러스 1에서 절대값의 s의 p를 풀 거야. 자, p 플러스 1은 내가 무슨 수야? 양수가 됐다고 뒀고 얘는 음수다라고 둔 거지. 그렇다는 건 얘는 s의 p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s의 p다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당연히 등호 성립을 안 했습니다. 그치? 그럼 얘 등호 성립 안 했네. 근데 이제 얘가 최대인지가 또 궁금하긴 하잖아. 왜냐면 얘까지 돼버리면 얘가 더 크다, 더 되면 얘가 더 최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검증을 해봐야 될 건 p 플러스 1도 검증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n의 자리에다가 p 플러스 1 빠르게 대입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게. 자, 좌변 봅시다. 좌변은 a야. 근데 a는 이미 다 양수라고 그냥 바로 쓸게. a의 p 플러스의 2. 그 다음 우변을 보시면 절대값의 s의 p 플러스의 2에서 절대값의 s의 p 플러스 1을 빼면 될 것 같아. 근데 p 플러스 1이나 p 플러스 2나 여기나 여기나 이미 다 플러스거든. 그럼 그냥 플러스로 넣으면 암산 가능해서 a의 p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등호 성립을 했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 직접 해보니까 결국은 여기 이게 최대값이었네. 네가 최대. 그치? 자, 그렇다는 건 뭐가 최대였다라는 거냐면 15. P가 15였다는 거고 최대값이 15라고 했으니까 P15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 S라는 친구가 15까지는 음수였다 이거야. 근데 16부터는 양수가 되는 그 경계를 찾자 뭐 이런 거지. 맞냐? 근데 S의 15 직접 한번 찾아보자. 2분의 n 괄호 마이너스의 200 플러스 14의 d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어차피 0보다 크냐 작냐니까 2분의 15 무시하시면 결국은 마이너스의 200 플러스 14d 이게 0보다 작으면 되고, 여기도 똑같은 느낌인데 봐봐. 2분의 16 어차피 0 이러니까 약분은 상관없지. 그럼 이 부분에 남아있는 거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00 더하기 15d가 될 거예요. 걔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적당한 걸 찾자. 좀 큰
곱셈이니까 그냥 천천히 할게요. 이 새끼 이렇게 넘어가면 D는 7분의 10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얘가 200이 넘어가면 15분의 200보다는 크면 돼. 15분의 200이니까 3분의 40인가? 이거보다 크면 돼. 그러면 13점 머시기부터 14점 머시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 D를 찾으면 되니까 D는 14다 이렇게 나오지.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최소값 마무리로 구하라고 해야 될 텐데 최소값이란 뭐였냐? 이 Q였어요. 근데 Q가 뭐였냐면 일반항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곳을 찾아달라 이거지. 맞냐? D 공차 14 찾았으니까 언제까지가 음수인지 보자. 첫 항이 마이너스 100이에요. 암산합시다. 공차 7번 더할 때까지는 음수지. 7 곱하기 14는 98이니까 공차를 7번 더했다는 건 A의 얼마까지는 음수야? A의 8까지는 음수지. 근데 이거 8번 더해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A의 9는 0보다 크죠. 그럼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게 8, 9. 여기가 8이고 9였다는 뜻은 최소값에 해당하는 Q 이퀄 8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14랑 8 더해주시면 22다 이렇게 나올 거다. 결국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다시피 등차 수열의 일반항하고 그 합이 각각 1차식과 2차식이고 1차식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에서 2차 함수의 꼭지점 정도가 나타나고 다시 올라가면서 언젠간 0을 뚫을 거다. 이런 그림이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나선 그냥 천천히 식으로 차근차근 찾는 문제 같아요. 오케이. 자, 8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또 질문할 게 있었던 분은 빨리빨리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80번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 같네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A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원점을 지나긴 한데 그리고 약간 위로 더 솟구쳐져 있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꼭대기가 A야. 여기가 B예요. 그냥 직접 해보자. A는 어차피 사인 그래프가 제일 클 때고 사인 그래프가 제일 클 땐 여기가 90도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X는 120도가 되면 되니까 3분의 2파이. 그럼 그때 어련히 사인은 1일 테니까 이거 컴마 A 플러스의 B. 또 여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인의 최고점에서 최소점까지니까 주기의 절반어치지. 근데 주기는 바뀐 게 없으니까 2파이예요. 그럼 그거의 절반은 파이만큼 더 가면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3분의 5파이일 거예요. 그리고 그땐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 플러스의 B다. 뭐 좌표 잡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5A랑 5B가 90도를 이룬대요. 뭐 쓸 수밖에 없겠죠. 해볼까요? 3분의 2파이분의 A 플러스 B 원점과의 기울기 곱하기 3분의 5파이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바로 마이너스의 1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러면 분자 쪽은 합차 공식으로 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9분의 10의 파이 스퀘어다 이렇게 나오고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 속에 은근히 써져 있었던 거 이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고 위로 평행이동을 또 했다 보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 0,0을 지난다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0,0을 지난다를 대입을 해보시면 0은 사인 마이너스 30도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의 B다. 그렇다는 건 A는 2B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랑 B가 각각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는 몇 K다 뭐 직접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건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았네요. 81, 82, 83 다 괜찮습니까? 어, 83 할게요. 혹시 못 풀어와서 질문을 못하는 걸까봐가 좀 두려운데 만약에 못 풀어왔는데 좀 어려워 보인다 하면 그 질문 풀어온 척하고 그냥 해. 그래야 도움이 돼요. 자, 83번 볼게.
일단 뭔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으니까 뭐 역함수 관계가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림을 딱 보니까 역함수 같진 않은데 일단 보면 자 이렇게 지수함수 y는 a의 x승이 있고 여기쯤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일직선상 그 다음에 등간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제를 또 읽어보면 AB랑 CD의 기울기의 곱이 1이래. 그럼 이제 이 직선과 곱이 1이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지금 서로 대칭인 상태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C랑 D가 뭐 대충 여기랑 뭐 요 정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로그 함수의 이름이 뭐냐면 로그 A의 X-의 K 플러스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은 뭐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 있지 않냐. 내가 여기다가 지금 두 점을 잡을 건데 그 두 점의 x좌표 간격은 같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여기랑 여기를 연결 같은 간격, x값이 같은 간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갔을 때 절대로 기울기가 같은 두 쌍은 없지. x값 간격이 다르면 당연히 있을 수 있어. x값 간격이 다르면 당연히 뭐 이렇게랑 이렇게 이건 무궁무진하겠지만 x값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딱 한 쌍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이 문제 속에서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밑은 똑같아. 그러면 약간 원본으로 y는 로그 a의 x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 된 것 같은 느낌이네도 느껴두면 좋다. 자, 왜냐면 문제 속에 뭘 줬냐면 요 ab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거든. 그지? 그런데 a의 x승하고 로그 a니까 근본적인 모양은 똑같은 거지. 뭐 뒤집고 어쩌지 왔다 갔다 하면 겹쳐질 거 아니야. 모양은 똑같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다가 기울기가 y는 뭐시기? 그 다음에 그거의 역수. 즉 이거 그대로 뒤집으면 요 곡선상에서 a랑 b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가 요 곡선상에서 c랑 d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랑 동일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본인 로그 ax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a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킨 요 정도의 a의 프라임이 있고 b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킨 요 정도의 b의 프라임 이렇게가 있을 때 요렇게 지나가는 곡선 그게 바로 로그의 ax일 거고 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c랑 d의 길이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사이좋게 평행이동이 그대로 잘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근데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냐? 이만큼 평행이동 됐다 이거지. 그렇다는 건 A'부터 C까지 가기 위해서 가로로 K, 위로 1만큼 올라가면 됐던 거겠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 오케이. 대충 이 정도 두 곡선의 위치 관계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를 좀 잡고 시작을 해보자. 일단 B가 A의 딱 2배만큼 원점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친구를 T, A의 T승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2T, 자, 얘의 2배라고 치면 2A의 T승이기도 하고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2T, A의 2의 T승이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맞냐? 자, 따라서 일단 이건 알았으니까 지울게. 자, 일단 점 B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면 Y좌표겠지. A의 2의 T승하고 2배 A의 T승이 똑같대. 그 말은 A의 T승이 2다라는 거지. 일단 단서 뭔가 하나 얻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A를 Y는 X에다가 대칭시킨 게 A'이니까 뭐 더러워지니까 여기다 쓸게요. A'의 좌표는 뭐냐면 A의 T승, T. 마찬가지로 B의 프라임이란 친구의 좌표는 뭐 2A의 T승, 2T.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될 거냐면 각각 C랑 D가 될 겁니다. 그럼 C가 어떻게 될 거냐? C는 A의 T승을 오른쪽으로 K만큼,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렇게 Y좌표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D는 이 새끼를 또 X축으로 K만큼이니까 2배의 A의 T승을 K만큼, 그 다음에 2T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겠지. 근데 뭐 여기서 그림은 안 그렇게 나와 있지만 문제에서 B의 Y좌표랑 D의 Y좌표가 똑같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B의 Y좌표 이렇게 쓸까요? Y 오브 B랑 Y 오브 D가 똑같다를 한번 식으로 세워보자. B의 Y좌표 2 곱하기 A의 T승인데 A의 T승을 2라고 잡았으니까 그냥 4라고 쓸까요? 그게 D의 Y좌표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2T 플러스 1이다. 다 끝났네. T는 2분의 3이고. A의 2분의 3승이 2라는 것은 A는 거꾸로 2의 3분의 2승이겠죠. A 나왔고 T 나왔으니까 근데 K 구해야 되네. K 어떻게 구하지? K를 구하는 식을 뭔가 하나 찾아보자. 뭐가 있을까? 기울기를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A, B 요 직선의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T분의 A의 T승이에요. 근데 T 구했고 A의 T승 구했거든. A의 T승은 2고 T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분의 2 하면 이 새끼 3분의 4겠네. 그렇다면 걔랑 이 친구는 역수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4분의 3일 거고, 그게 이제 원점과 C 또는 원점과 D를 연결한 건데 C는 여기 써놨음. 쉬운 걸로 가자. 이걸로 합시다. 바로 A의 T승. 근데 그거 2래매. 2 더하기 K분의 T 플러스 1. 근데 T는 이거래매. 2분의 5. 이것은 4분의 3입니다. 하면 K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일단 이 문제는 둘 다 밑이 동일하니까 역함수의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평행도 K1만큼 됐네? 근데 길이가 똑같아. 기울기가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 길이가 똑같다는 건 상대적인 위치가 똑같다는 거네? 그럼 이 새끼의 원본은 얘랑 똑같은 점이었겠네? 를 느끼면 됐던 문제지. 오케이. 자, 그러면 84번 가봅시다. 배터리 5개짜리네. 자, 필기 필요하실까봐 잠깐 냅두고 문제 써놓고 차차 지워가면서 풀게요. 자, 84. 자, 첫 번째 항은 2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약간 점화식인 것 같은데 어떤 점화식인지 봅시다. 2배 해라. 어떨 때? A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n분의 2를 해라. 언제? 첫 번째 항보다 크거나 같아졌을 때. 그 다음에 A의 1은 A의 1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주기성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바로 가지면 좋고요. 바로 못 가지겠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 나도 이거 문제 처음 풀 때 과연 저 점화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점화식인지를 느끼고 싶어서 직접 해봤어요. 자, 봐봐래. 첫 번째 항을 예를 들어야 공부해보는 거야. 만약에 3이라고 칠게. 그럼 봐. A2를 구할 건데 A2는 A1이 A1보다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A1은 A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의 2를 하라 이거지. 그럼 분의 2 하면 이게 3분의 2가 돼요. 두 번째 항은. 자, 그러면 이제 A3을 구할 땐 A2와 A1의 대소 비교로 봐야 될 텐데 A2가 더 작아요. 그럼 2배해서 키우래. 오케이. 3분의 4로 키워. 아직까지 3보다 또 작습니다. 또 2배해서 키워줄 거야. 3분의 8. 아직까지도 작습니다. 2배해서 키워줄 거야. 3분의 16으로 갈게요. 근데 이제 A의 5가 A1보다 커졌으므로 A6는 뒤집분의 2를 하래. 그럼 뒤집분의 2 하면 얼마야? 3분의 16분의 2가 16분의 6. 8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8분의 3으로 이게 약간 틀어졌습니다. 약간 이제 여기서 한번 2배 되는 거는 그냥 냅두고 뒤집힌 걸 좀 체크 표시 좀 해놨습니다. 좀 뒤집혔네. 그 다음엔 또
아, 대충 느낌을 알겠어. 뒤집으면 확 초항보다 작아지거든? 그래서 한동안 두 배 행렬을 하다가 어느새 당연히 2배씩 하다 보면 3을 넘겠죠? 이 순간 또 확 뒤집어 확 줄여버렸네. 그럼 그 다음에 계속 2배를 또 해보는 거야. 4분의 3이 될 거고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 됐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3분의 2, 3분의 4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수열은 이와 같은 주기를 갖는 함수다라는 걸 알게 됐네. 그치? 자, 근데 이러면 지금 주기가 어느 정도인 친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기가 이제 8개짜리 인 수열이었음. 근데 A1하고 A의 15가 같아야 된다는 거 14번째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니까 주기가 14의 약수여야 돼요. 그치? 뭐 그 말은 주기 피리어드라고 쓸게요. 피리어드가 1이나 2나 7이나 14여야 돼. 물론 1 같은 건 없겠지. 주기가 1이란 건 계속 똑같은 수열이란 뜻이긴 하지. 뭐 2번 만에 돌아와도 당연히 1, 3, 5, 7 이렇게 같을 거고 7번 만에 돌아오면 1이 8 됐다가 15가 될 거고 14번째 만에 돌아오면 1이 한 방에 처음으로 15가 된다 뭐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조금 더 연습해 볼게. 그럼 뭐가 또 어떤 게 있을까? 한 4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4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이 짓거리를 한번 당할 거예요. 당연히 맨 처음엔 항상. 그래서 이따 2분의 1이 됩니다. 2배가 됐다가 2배가 됐다가 2배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4번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네. 뭐 이럴 때도 있겠지.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또 뭐 해볼까? 괜히 홀수면 너무 많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한 6 정도 한번 해볼게요. 6이면 맨 처음에 이 짓거리 당합니다. 뒤집분의 1 하시니까 3분의 1이야. 그러면 계속 2배 하면 돼. 3분의 2, 3분의 4, 3분의 8, 3분의 16. 아직까지도 안 커졌어. 3분의 32가 됐습니다. 이제야 6보다 커졌으니까 뒤집어. 32분의 6이 돼. 32분의 6이 얼마냐? 16분의 3이야. 얘는 꽤 많이 가겠는데? 여기서 한번 뒤집혔고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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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것 같다. 2배. 2배로 돌아왔네.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총 12번 주기로 돌아오는 수열이었구나. 초항을 3가지 정도 해봤는데 어떤 경우든 다 돌고 도는 주기긴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는 때려박는 것보다 슬슬 눈치를 까야 되겠지. 자, 지금까지 예시를 든 거를 통해서 이 수열의 움직임을 좀 추론을 해볼 건데, 자, 맨 첫 번째 수열 A1, 여기가 시작할 때 A1이었어. 그럼 어떤 수열이든 다 맨 처음에는 확 뒤집분의 2로 확 작아져요. 그지? 그러다가 점점 2배, 2배, 2배 이렇게 커질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아니지, 미안. 얘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처음 한번 뒤집히고 나서 올라오다 보니까 첫 항과 딱 같아진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의 흐름이 이랬다 이거야. 그치? 근데 뭐 얘는 너무 기니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맨 처음이 확 줄어들었어. 그게 3분의 2가 된 거고 커지다가 3이 아니라 3분의 16으로 A1보다 커졌어. 그래서 또 뒤집을 당했어. 그래서 또 이렇게 내려왔지. 그리고 꾹꾹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지. 맞냐? 크게 보면 얘랑 얘의 흐름이 조금 다른 거예요. 왜? 얘는 2번 사이클 돌기 전에 끝났어. 근데 얘는 올라오다가 A1보다 커졌기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맞추는, 어쩌면 쟤처럼 얘 같은 경우는 또 올라와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겨우 만난 거잖아. 이 체크 포인트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지수를 뭘로 둘 거냐면 처음으로 A1보다 이상이에요. 이 되는 항을 A의 P라고 해볼게. 처음으로 AP가 되는 항을, 아니 A1이 이상이 되는 항을. 됐냐?
자,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개 있어.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란 뭐냐? 처음으로 A1 이상이 되는 항 AP가 A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자연스럽게 주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 P-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처음으로 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처음으로 제자리에 왔으면 그게 주기지 뭐. 괜찮냐? 자, 이건 일단 염두에 두는 거고. 자, 그럼 실제로 AP가 A1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찾으러 가야 되겠지? 자, 볼게. A의 2가 뭐냐? 하면 뒤집당해가지고 A1분의 2입니다. 그럼 그 다음 A3은 뭐냐? 계속 두 배를 할 거야. 이 흐름이라고 두 배 하다가 딱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A3은 A1분의 4입니다. A의 4는 A1분의 8이죠. 아, 이런 식으로 두 배를 쭉쭉쭉쭉 하다가 A의 P, 즉 이게 A1분의 뭐냐는 규칙성을 네가 찾으면 돼. 2일 때 1승, 3일 때 2승, 4일 때 3승이야. P일 때 2의 몇 승? P-1승이지. 근데 그것이 뭐가 된 거냐면 A의 1승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요게 이거랑 같다라는 등식을 통해서 첫 번째 항 A1이 2의 2분의 P-의 1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나? 자, 근데 여기서 P-1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뭔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위에 주기에 대한 얘기로 나와 있을 거야. 우리가 원했던 주기는 뭐였냐면 14의 약수인 1, 2, 7, 14. 자, 미안. 여기 있던 P랑 이 P랑 달라. 그냥 주기라고 할게요. 주기가 1, 2, 7, 14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면 주기가, 즉 여기 그대로가 1이면 좋겠다 이거야. 근데 2의 2분의 1승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거지. 또 2가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2분의 2면 2가 될 거니까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또 여기가 7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2의 2분의 7승, 이건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P-의 1이라는 주기가 바로 14일 때 A의 1은 2의 7승.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처음으로 A1이 되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AP입니다. 처음으로 A1보다 커지도록 하는 게 A1을 넘어서 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당해서 비슷한 과정을 또 반복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봅시다. 당연히 똑같이 처음 시작은 똑같아. A2는 A1분의 2고요. 자, 점점점점 하고 A의 P가 여기까지 똑같은 규칙일 거니까 A1분의 2의 P-1승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게 드디어 이게 A1을 넘어선 거야. 처음으로.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핑크를 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될 거냐면 A의 P 플러스의 1은 자, 뒤집분의 2야. 뒤집고 2 하면 2의 P-1승 분의 2A죠. 맞나? 자, 그 말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약분하면 2의 P-2승 분의 A가 되겠지. 그럼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느꼈던 것처럼 뒤집당하면 당연히 확 줄어들어. 그럼 한동안 또 계속 곱하기 2씩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항이 어떻게 될지 보자. A의 P 플러스의 2는 뭐가 되겠냐? 2배 하면 되죠. 2배 하면 2가 하나 줄어들 거니까 P 빼기 3승 분의 A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그럼 그 다음에 계속 몇 배 해나갈 거야? 2배 해나갈 거지. 아, 그래서 내가 3으로 예시를 드나 6으로 예시를 드나 핑크 2번만 당하면 제자리로 왔었던 게 느낌이 와요. 결과적으로 봐봐. 2배 하다가 뒤집고 또 2배 하면 결국 2배 하다가 나누기 2 하면 똑같은 셈이거든. 그러니까 언젠간 제자리에 올 건데 그게 언젠지 금방 나왔어. 이거 2만 조금 더 곱하면 A 되겠네. 그치? 나름대로 규칙성을 쭉쭉쭉 찾아가지고 봅시다. A에 얼마가 바로 A가 될까요? 여기에 2를 몇 번 더 곱하면 돼?
P 빼기 3칸만 더 가면 되겠지. 그럼 그대로 칸 수 생각하면 A의 몇 칸째가 2P-1칸째가 처음으로 A의 1이랑 같아지겠지. 이해되냐? 아, 그러면 모든 초항에 대해서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밖에 없는데 1번 케이스는 그냥 내려갔다가 한 번만에 끝. 2번 케이스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넘어서서 뒤집히고 2번 사이클 만에 끝. 이거밖에 없는 거네. 3번, 4번 사이클짜리가 없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결과적으로 알게 된 거야. 이제 주기가 얼마였음을 아냐면 2P-2였음을 아는 거지. 1번일 땐 AP는 A1 이렇게 해놨으니까 주기를 미리 알았어. 근데 지금 크다니까 언제가 주기인지 몰라가지고 쭉 했더니 드디어 돌아왔네. A1과 2P 빼기는 2P 빼기 2칸 차이니까 주기가 2P 빼기 2였네. 가 나온 거지. 맞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요 2P-2라는 주기가 뭐였으면 좋겠냐면 1 아니면 2 아니면 7 아니면 14였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제 요 P 빼기 3칸 여긴 지울게 알지 이젠. 공간 필요해서. 자, 그러면 가능한 보자. P가 이거 1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7일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2개만 될 것 같아. P가 2일 수 있겠죠? 이거 넘겨서 계산한 거야. 아니면 P가 뭐일 수도 있냐면 P가 8일 수도 있겠지. 맞나? 자, 근데 P가 2다. 근데 내가 찾은 건 초항이거든? 뭘 갖고 초항을 구해야 되지? 했을 때 내가 설정한 게 뭐냐? 처음으로 A1 이상이 되는 게 AP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이거 전까지는 A1보다 미만이었다는 거지. 이해되냐? 자, 그래서 P가 2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A2는 A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맞나? 근데 이거 하나 전인 A의 1은 오잉? P가 2, A1. 이거 이상하지 않냐? A2가 A1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경험상 봐봐. 무조건 두 번째 항은 뒤집당했던 케이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수는 없었네. 맞아?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P가 8일 때. 그 말은 처음으로 A1 이상이 되는 항이 A의 8이란 뜻이니까 A의 8은 A1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것까지 있어야 처음으로라는 뜻이 될 거 아니냐. 오케이. 자, 우리 A8이 뭔데? 는 규칙을 찾아보자. 아까 했었습니다. A2는 A1분의 2, A3은 A1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 있잖냐? 자, 그러면 A의 8은 A8 바로 쓰자. A8 뭐겠냐? A1분의 2의 몇 승? 7승. A1분의 2의 7승 보다는 A1이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A의 7은 A1분의 2의 6승 보다는 A의 1이 더 크다야. 됐슈. 그치? 자, 그러면 A의 1의 범위는 제곱으로 가야 되겠다. A1의 제곱은 2의 7승보단 작거나 같고 2의 6승보단 커야 되겠네. 근데 이 새끼가 64야. 2의 7승은 128. 제곱수가 64초가 128 이하인 걸 찾으면 A의 1 자연수는 9, 10, 11 이렇게 세 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크게 1번 케이스에서 A1은 2의 7승 이런 거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쪽은 말이 안 됐고 되는 쪽에서 범위로 A1이 9, 10, 1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뭐요? 그거 다 설명했는데 봐봐. 주기가 1이면 여기 2분의 1이잖아.
첫 항 자연수라고 문제 나와 있고 여기가 2면 2의 1승이잖아. 첫 항이 2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 7이면 2분의 7은 또 자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14일 때 2의 7승만 되지. 그치? 오케이, 자 84번 설명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이사이 없었음? 괜찮으냐? 그럼 나 82번 하나만 좀 얘기하고 수업 마무리할게. 자 82번 좀 보세요. 자, 여기가 7cm다, 여기가 5cm다 이렇게 나와 있고 BAC랑 POQ가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각이 세타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세타이게끔 뭐 이렇게 하나가 있는겨.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 길이가 반지름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루트 10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거든.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좀 더 편하냐를 보여드리면 여기 원조각이 세타라는 건 가상으로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중심각이 몇 세타라는 거야? 2세타라는 거지. 그 말은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을 그대로 쓱 밀어서 여기에 쏙 들어가게 만들면 여기 세타지. 근데 반대편 얘를 돌려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딱 끼게 만들면 여기 또 세타지. 그 말은 지금 문제 속에 나와 있는 POQ라는 삼각형을요.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두 개 끼워 넣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 세타, 여기 세타고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루트 10짜리인 거. 맞냐? 그치? 세타의 중심각은 2세타일 거니까 나와 있는 걸 잉 하고 붙이면 두 개가 쏙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런 그림으로 둔갑해요. 원에 뭐가 내접해? 사각형이 내접합니다.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야.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루트 10인 상태예요. 그치? 원의 사각형이 내접하는데 한쪽에 무슨 삼각형이 보였다? 이등변 삼각형이 보였어. 그럼 그 반대편엔 반드시 뭐가 있다? 각의 이등분선이 있다지. 맞나요? 그 다음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 또는 각의 이등분선이 보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을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지. 자, 일반에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물론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 수능에도 이 케이스를 가지고 내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세타한 거지. 자,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길이 같으니까 X라고 하고 X라고 하자.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름을 붙여갈게. A, B, C D에 E라고 합시다. 정석적으로 할 수 있는 직거리는 뭐가 있었냐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있었지. 그 이유는 뭐냐면 XX가 똑같고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하고 오른쪽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이 연립했을 때 뭔가 많이 나와요, 정보가. 자, 근데 이거를 연립하는 과정을 결론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공식도 하나 유도할 수 있었음. 자, 이등변 삼각형 각의 이등분선, 그 각의 이등분선의 요 대각선의 길을 L이라고 하면 L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의 B다라는 성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네가 직접 해봐도 충분히 나와요. 얘 코사인 법칙, 얘 코사인 연립하면 나오거든. 근데 그 결과니까 뭐 기억해두면 돼. 써먹을 때가 있으면 써먹으면 돼. 바로 이 문제는 그걸 써먹을 수가 있긴 했습니다. 좀 이따가 쓰고 답을 내보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이거는 수능날에 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평가원 이런 거 못 쓰게 하겠지.
근데 뭐 어떤 게 있냐면 우산정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산정리라는 건 뭐였냐면 지금처럼 이등변, 반대편에 가계등분이 있을 때 여기를 우산의 꼭대기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그리면 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 곱하기 얘다. 요런 게 하나 있었지. 그래서 이제 x의 제곱은 ae 곱하기 l 이런 게 있었고 반대로 뒤집어도 돼. 그 말은 이번엔 여기가 우산의 꼭다리다 라고 생각하고 얘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ce 곱하기 l 이런 게 있었지. 사실 이 우산 정리의 두 식을 더하면 이거 나와요. 그렇지? 왜냐면 x제곱 더하기 ab가 우변이고 ae 더하기 ce가 또 l이거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이거를 유도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산 정리는 증명 자체를 우리 수준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냥 가끔 써먹을 자리가 있으면 써먹으세요. 만약에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오면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낼 수도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면 아마 최대한 평가원 이런 거 못 쓰게끔 잘 피해서 내긴 할 테니까 실제 당일날에 유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짓거리 해볼 수가 있었다고. 뭐 연습 삼아 한 번만 이렇게 풀자. 자, L의 제곱은 35 플러스 10이다. 때문에 여기의 길이를 3루트의 5입니다. 하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나보고 구하라는 게 이제 원의 넓이니까 변 다 알았잖아요. 코사인 구해서 사인으로 돌려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 간단한 테크닉 정도는 다시 한번 시험 전에 리마인드는 해놓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S1 해설 끝났네요.